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6학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6단원 내용이네요. 자,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을 만나보게 될까요? 일단 오늘의 핵심어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핵심어는 광고입니다. 광고. 우린 정말 광고의 홍수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자, 광고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광고의 종류에는 이렇게 뭐 물건을 팔기 위한, 상품을 팔기 위한 상업 광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공익 광고. 최근에는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 광고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광고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 살펴보기. 광고에 드러난 의도와 표현 특성을 살펴봅니다.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래요. 어떤 의도인가, 또 어떤 표현들을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상품 기능을 실제보다 부풀린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상품 기능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를 허위 광고라고 하는데, 이래도 돼요? 과장해도 돼요? 허위는 거짓말인데 해도 돼요? 안 되죠. 근데 세상 살다 생각보다 많은 이런 광고들이 과장, 허위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판단하면서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광고의 표현 특성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광고는요, 이제 뭐 인상 깊은 사진 또는 그림 또는 글, 소리 등을 활용을 합니다. 또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글씨체, 뭐 글씨 크기, 색깔, 또 화면, 구도, 색감 또는 반복되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표현 특성도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파리 기후협약 체결, 기온 상승폭 2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있는 뉴스인데요. 갑자기 뉴스를 왜 보는 건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실은 이 뉴스를 좀 더 본격적으로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뉴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내용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 있죠. 뭐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과서의 뉴스 보시면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뉴스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살펴보시면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세계 뉴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가를 살펴보시면 기후협약이 뭐예요? 하니까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여러 나라가 체결한 협약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궁금한지, 여기서는 지금 기후협약이 궁금하다 하는 내용을 생각해봤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궁금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또 나를 살펴보면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될 거야 라고 하니까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비판받을 만해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살펴보시면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될 것이고 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비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바로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달을 보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꼭 필요해요 라고 하니까 그럼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뉴스는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뉴스를 본 세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하게 한다.
라고 하는 영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각각의 가나 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가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뉴스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것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익 광고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한 사진이에요. 그죠? 자, 이 공익 광고 어떤 광고인가 친구들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산호처럼 보여 라고 하니까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 숟가락이야. 이 광고는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죠. 바닷속에 예쁜 풍경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플라스틱 숟가락이 바다에 버려져서 그게 이렇게 마치 산호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 폐기물로 산호를 표현한 것이죠.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광고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익 광고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생긴 그 바다 오염 문제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 해결하자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광고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을 바로 광고의 의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뉴스와 또 광고, 공익 광고를 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말고도 세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 있는 세계 지역 또 그 지역의 문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관련 있는 뉴스, 광고를 보면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뉴스를 통해 공익 광고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몸풀기 내용으로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 살펴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역시 공익 광고가 하나 나와요. 중형차 100만 대를 버렸다 하는 내용인데, 자, 일단 먼저 이 공익 광고의 내용부터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벌어지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거였어요.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중형차 100만 대와 비교를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경제적 손실이 한 해에 약 20조 원인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중형차 100만 대를 그대로 버리는 거랑 같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20조 원 할 때는 뭐 그런가 했는데 중형차 100만 대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차를 누가 함부로 버려요. 왠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처음엔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또 광고를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해서 글자와 색깔도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중요한 글자의 배경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더 크게 해서 강조했다는 것. 연간 약 2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이제 영상 광고니까 소리도 담겨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영상 광고를 본다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소리를 들으면서 광고를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주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내용도 더 인상 깊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요. 광고는 이렇게 알리려는 내용이나 대상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게 하려면 인상 깊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경우에 처음 부분에서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 나타냈다는 것, 또는 뭐 자동차를 버리는 것과 음식을 버리는 것이 같다고 표현한 것, 이와 같은 것들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보시면 신바람 자전거 광고가 나와요. 그죠? 일단 무엇을 광고하는지 보니까 신바람 자전거의 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바람 자전거를 사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죠. 반복된 표현 찾아보니까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반복을 했고 신바람 자전거라고 하는 그 자전거의 이름을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면서 반복했다는 것 알 수 있죠. 자, 신바람 자전거가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그쵸? 그 물건을 사게 하려면 그 물건이 가진 장점을 알려줘야 하는데 독보적인 디자인에 튼튼한 내구성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또 광고 화면에 있는 이제 색깔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게 이렇게 표현한 것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신바람 자전거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당신의 일상에 신바람이 일어나게 해주고 건강에도 신바람이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긍정적인 느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배경 또한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광고를 보고 신바람 자전거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광고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또 보면서 저 괜찮겠는데 사야겠다 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광고에서 과장하거나 또는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당신의 일상에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거든요. 왜? 자전거를 타면. 근데 자전거를 탄다고 누구나 신바람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진짜 자전거를 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안 타는데 그러면 선생님 일상은 신바람이 없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자전거를 그러면 배워볼까?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거든요. 때문에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또 당신의 즐거운 일상과 건강한 체력을 책임져줄 단 한 가지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단 한 가지일까요? 아니요. 선생님은 자전거를 못 타요. 근데 다른 것으로 즐거운 일상을 누리고 있어요. 건강한 체력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역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보시면 소비자 만족도 1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족도가 1위라면 뭔가 조사를 한 결과라는 건데요. 언제 어디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1위라고 조사를 했다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옵니다. 또 뭐 기분 최고, 건강 최고, 기술력 최고, 신바람 자전거가 선사합니다 이랬는데요. 기분, 건강, 기술력에 대해서 각각 최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최고 이런 표현은요. 사실 정말 잘 따져봐야 돼요. 뭐 무조건, 절대로, 100% 이런 표현은 사실 과장된 표현이거든요.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고 물건을 사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머나 이렇게 보니까 자 신바람 자전거 그냥 너무나 흔한 많은 자전거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네요. 그냥 자전거를 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면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또 굳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소비자 만족도 1위라고 했는데 어디서 조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기분 최고, 건강 최고, 기술력 최고라고 했지만 이건 역시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흔한 자전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신바람 자전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깜짝 놀랐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깃털 책가방이라는 광고가 하나 나오네요. 그쵸? 깃털 책가방. 역시 우리가 꼼꼼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뭘 광고하는가 보니까 깃털 책가방. 그러니까 책가방의 이름이 깃털 책가방이에요. 역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이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 깃털 책가방이 가장 가볍다는 거잖아요. 어디 그래요? 아니죠. 더 가벼운 책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교과서를 모두 넣어도 찢어질 염려 없는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튼튼한 재질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튼튼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교과서를 모두 넣어도 찢어질 염려가 없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 넣으면 그래서 정말 무거우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과장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해외로 수출하는 우수 제품입니다 라고 했는데 해외 어디요? 어떤 나라로요? 얼만큼 수출했는데요? 언제부터 수출했는데요? 얼만큼 팔리는데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단지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깃털 책가방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로 수출하는지와 관련 있는 자세한 정보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과장하거나 감추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많은 흔한 가방 중에 하나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선생님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돼요? 네, 따져봐야 돼요. 광고 내용을 이렇게 타당성을 판단해보지 않고 적절성을 판단해보지 않고 그냥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비판하지 않고 광고를 보면 그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믿고 제품을 구입하면 어때요?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장된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공익 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좋은 생각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 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까지 뭐
과장이니까 맞지 않아 이렇게 볼 건 아니겠지만 상품 광고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라서 이 과장된 부분 그게 이제 그 물건의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그걸 그대로 믿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을 담은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려고 상품 기능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런 광고가 과장 광고라고 했죠.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상품 기능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 이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허위 광고입니다.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 광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죠. 표현의 적절성을 알아보면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광고를 볼 수 있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단원 내용으로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